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창호 시공 하자 발생의 원인 중에서 외풍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외풍을 막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창을 교체를 했는데 외풍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창에 외풍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99%가 창호 설치할 때 시공의 하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1%를 남겨뒀느냐 하면 정말 간혹입니다. 제작하는 공장에서 치수를 잘못 만들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먼저 1%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창문을 제작할 때 틀 치수가 있으면 이 틀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창문을 제작을 하게 되죠. 창문을 제작하는데 설치할 때 설치하기 전에는 창문을 열고 닫고 잠그고 해보면 딱 정상입니다만은 설치하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상부 하부나 이 좌측 우측의 이 틀 부분이, 이 레일 부분이 위로 가게 되거나 처짐 현상이 생기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길이가 처음 길이보다 줄게 되죠.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든지 이런 현상이 돼서 원래 치수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항상 문을 닫아 보면 문이 조금 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창문을 설치를 했는데 문이 작아서 여기 다 안 닿이는 이런 경우는 거진 잘 없습니다. 이게 1%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창틀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제작사의 잘못이니까 교환이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제작사의 잘못이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시공에 있어서 하자 외풍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하이샷이 구조를 먼저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이샷이는 이 창문 자재에 이렇게 모헤야가 들어가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보시면 뭐 크게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 길이를 보시면은 거의 한 7mm 7mm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 모헤야라는 부분이, 그래서 모헤야가 이 프레임 틀에 닿이는 이 길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뭐 작습니다. 10mm 안쪽입니다. 그러면 이 모헤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첫째 방풍을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이 외풍을 막는 거죠. 또는 뭐 방진 또는 방충까지 합니다. 흔히 방충망을 통해서, 방충망 틈을 통해서 모기나 뭐 잡벌레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문이나 틀에 붙어 있던 이 충들이 관찰해 보시면 참 재미난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금씩 걸어서 들어옵니다. 걸어서 들어올 때 이 레일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충망 그 촘촘한 것을 뭐 관통해서 날라 들어올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방충 역할도 하고 소음 차단 역할까지 이렇게 모헤야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헤야가 일정한 규격만큼의, 이건 하부입니다. 하부를 이렇게 했을 때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규격으로 모헤야가 이렇게 레일 면에, 이 레일 면에 닿아줘야 됩니다.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모헤야가 안 들어간
이렇게 모해야가 없는 창문을 만약에 자재를 했을 때는 유격만큼 이렇게 흔들림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틈이 많이 생기죠. 요만큼 걸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해야가 들어갔을 때는 이 흔들림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완전히 밀착이 되죠. 밀착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모해야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만 만약에 이렇게 벗어날 경우에 벌써 여기서 흔들림이 발생하는 거죠. 이 틈을 통해서 바람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하실 때 보면 뭐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조금 빨리 하려고 하거나 뭐 조금 방심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창호 시공을 할 때 정상적인 틀이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맞는 경우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간혹 이 하부에 이렇게 처짐 현상이 생긴다든지 상부는 정상인데 하부가 이렇게 처졌을 때 이 처지는 길이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5mm 정도만 해도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도 이 부분에서 상부에는 그만큼 문 크기가 줄어들게 되니까 키가 작아지게 되니까 위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뭐 하부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상부를 고정할 때, 이 벽체에 고정을 할 때, 이 칼부럭이라든지 이것을 고정을 할 때 힘이 좀 더 들어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된다면 당연히 5mm 이상을 5mm라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시공이 됐다면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부럭을 고정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박힌다면은 이 부분은 모해야 틀이 감싸줄 수가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감싸줄 수가 없습니다. 모해야가 양쪽에 있는 모해야가 이 레일을 접지를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고정이 돼 여기 고인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두껍게 세게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모해야가 밀착을 잘 시켜주지만 이 부분은 뜰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모해야가 창틀 레일에 닿는 길이가 요 정도밖에 뭐 길어야 8mm 정도 요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8mm의 오차를 조금 방심하시면은 시공할 때 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문에 이제 바람이 기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웬만하면 방문, 창문, 방창문 같은 경우는 이중창이고 치수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이런 경우는 시공하는데 크게 뭐 별 하자 없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뭐 외풍이 잘 발생 안 하겠죠. 외부하고 인접한 발코니, 베란다 뭐 이런 쪽에는 보시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시공에 부주의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이런 외풍이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이런 경우는 외풍 발생보다는 이 상부 하부가 만약에 이렇게 또 측면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거를 똑바로 바르면은 간단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내부 같은 방창문 같은 경우는 몰딩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만은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 외부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곳은 거의 몰딩이 잘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 같은 경우나 베란다는 이럴 때는 이
틀에 보시면은 가고정을 하고 영구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칼부르기 박혀 있을 겁니다. 이런 칼부르기 박혀 있는 것을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시면 빠집니다. 어느 정도 다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빼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걸 조금 낮추면 되겠죠. 이럴 때 여기 근처에 낮추고 싶은 부분에 어떤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실리콘을 조금 제거를 하시고 단단한 거 말고 이런 식이라든지 뭐 나무 목재 재질 같은 경우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망치로 이렇게 조금씩 치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기에다가 뭐 낮추고 싶은 만큼의 어떤 합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재를 써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 다시 이것을 돌려서 쪼아 주시면 됩니다. 하부도 마찬가지겠죠. 하부도 수평을 이렇게 맞추고 싶다 할 때 이 부분이 올라가면 좋겠죠. 이 마감한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살,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잘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금씩 치시면 이게 올라가고 그 사이로 그 두께만큼을 채워줘서 고임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실 때 이 수평을 보시는 방법이 뭐 레이저라든지 라벨기라든지 뭐 이런 게 없다고 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끝에서 끝을 실을 가지고 이렇게 튕김심, 실만큼 더 정확한 수직 수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을 튕겨 보시면은 이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가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번거롭다 싶으시면 여름에는 주로 문을 열고도 사용하고 하는데 여러 다른 분들이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런 백업지를 사용하셔서 이 틈새를 이렇게 막아 주시는 건 너무 간단하죠. 또 뒷면은 이렇게 뒷면 쪽에다가 이렇게 틈을 이렇게 막아 주시면 또 잘라서 이렇게 막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바람은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뗐다가 다시 부착하고 뭐 이런 게 번거로우시다면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이 좀 번거로울 것 같아도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공이라는 것은 이만큼 정밀하고 부주의한 상황이 조금만 발생해도 이런 시공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의 몫이겠죠. 이게 지금 외풍 발생의 원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시공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민하고 정확한 시공을 하셔서 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창문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기울기가 안 맞다든지 잠근 장치가 조금 뭐 불편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왔을 때 왜 우리 집 유리만, 어느 집 유리만 깨질까, 그런 원인들과 그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